안녕하세요. 메디칼 에스테틱의 유인홍 편집장입니다. 오늘 또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다가 버릇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문판 출간 기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나온 피부과의 구본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봐야 되는데, 그쵸? 네. 그래도 1년에 많이 보지 않나요, 저희? 뭐 오다 가다 보죠. 네네네. 원래 친구하고도 10년 만에 만난 친구하고도 그냥 뭐 어제 본 것처럼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뭐 남자들 다 그렇죠. 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뭐 약간 심각할 수도 있고요. 보통 해외 출장, 뭐 강연 이런 거를 1년에 보통 얼마나 가세요? 해외 한정으로요? 그럼 어디 또? 국내도 있으니까. 아, 해외 대략 그냥 평균 잡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가면 한 일주일? 아유, 어떻게 일주일 가요? 아, 보통 이제 주말에 학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제 나가서 뭐 월요일에 들어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겠네요. 근데 그렇게 왜 옛날부터 외국에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실 이게 큰 뭔가 수입이 되거나 뭐 어떤 이득이 되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죠. 예,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손해고 그리고 뭐 각자의 다른 분들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만나는 의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어떤 학술적인 활동을 하러 오잖아요. 네. 그게 뭐 회사에 어떤 부탁을 받고 강의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생겨서 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돈으로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취욕이 있다든지 또는 그냥 진료실이 답답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해서 예전부터 이제 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이제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해외에서 온 부탁이든 국내에서 가라는 부탁이든 잘 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브라질도 많이 갔잖아요. 부탁한다고 브라질은 브라질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아니요 간지 오래됐어요. 브라질은. 예. 오래됐어요? 회사에 풀타임으로 있었을 때는 그치. 예, 그때는 출장이니까 거기야 그치. 뭐 투어를 가려면 가는 거고 굉장히 좀 명확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매출이 얼만큼 이제 이 활동으로 연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다 거의 다 사비로 가나요? 보통은 달라요. 그러니까 초청 예, 초청으로 오는 가는 학회 초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학회에서 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 학회들은 너무 비싸요. 네. 힘들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도 다니고 지금도 다니는 그 입장에서 한 뭐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좀 다닐 때마다 뭔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른 게 있나요? 한국 그 미용 시장에 대해서 외국에서 반응하는 이런 게 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 인더스트리는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무슨 선도는 아니더라도 주류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인정은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빼고는 학회들에서 한국 업체들이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될 정도, 전시회 쪽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일단 양쪽으로 많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젠 뭐 국제 수준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 업체 장비를 사용하고 이런 건 더 이상 뭐 드문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도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어떤
국제적인 그런 중요한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소사이어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하고 인정받는 그런 의사들이 많은가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예, 항상 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음, 있겠지만 요즘 가장 큰 저거는 그냥 국내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국내에서 뭔가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은 어떤 그런 학술적인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 막 도전적인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한국 그 제조사들이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 레이저 회사들이 좀 상황들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죠. 큐테라는 뭐 상장 폐지했다고 그러고 맞아요. 큐테라는 파산이죠, 파산. 법정 관리니까. 사이노시어는 루트론에게 인수되고 그렇죠. 예, 참 그 뭐랄까 칸델라도 매물로 나와 있고. 캔델라도 나와 있어요. 네. 아 캔델라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레이저 회사들이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관비라든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게 미국은 땅이 넓고 전국적인 유통을 갖추고 이렇게 계열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복잡하고 딜러들이 다단계다 보니까 이게 마진이 굉장히 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사에 돌아오는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잡해질수록 그냥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게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제품 하나 좀 실패하면 잘 호응이 안 좋고 그러면은 개발비 같은 거에 들어간 뭐 위험을 해칭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점점 뭐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사들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뭐 그런 게 계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울세라 같은 거는 좀 요즘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 새 업그레이드 모델이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국 회사들도 있긴 있잖아요. 뭐 써마지나 예, 그렇죠. 미국에서는 하나도 안 팔리는데 한국에서만 잘 팔리는 기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그 빈틈을 또 뚫고 약진을 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없는 오리지널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미라젯이나 뭐 주베록이나 뭐 팔라스나 이런 제품은 해외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일단은 좋게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음, 메이저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쓰는 장비로 개발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어 양적인 거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하지만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거를 계속 내놓는 시장들 또는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도 얼리 어답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뭔가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시장에 음악 팬들이 몰리는 거랑 관심이 몰리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그게 주류가 되지는 아직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 우리 임민구 기자가 인카스 파리에도 네, 갔었는데 만났었어요. 아 그래요? 마주쳤어요. 부스가 뭐 거의 뭐 30개, 40개, 한국 개. 더 될걸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면 주류 아닌가? 양이 많다고 주류는 아니죠. 음,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시회에 네, 한국 회사들이 한 4, 50개 있다고 뭐 브랜드가 한 많이 있다고 쳐도 뭐 BMW, 벤츠, 아우디, 독일 3사를 넘지는 못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는 정말 주류에 해당되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노력, 음, 어떤 뭐 자본? 한마디로 딱 이것만 하면 다 돼라고 얘기하기는 거의 음, 불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민함인 것 같아요. 기민함. 그러니까 예? 기민함. 김이남? 그러니까 아, 타이밍. 어, 네, 타이밍. 음, 예를 들어서 루트로닉이 전 직장이기도 하지만 루트로닉이 네, 되게 어, 이뤄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경의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근데 루트로닉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자리 잡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많이 했고 많은 실패도 겪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해낼 수가 있었던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장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공급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 더마V가 엑셀V라든지 음, V빔의 시장을 굉장히 음, 성공적으로 대체한 거가 음, 컸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실망을 가졌던 네, 정말 이제 모든 레인지의 의사들이 다 음, 루트로닉 장비를 선호하게 되고 루트로닉 맞아요. 편이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음, 편이 되는 쪽으로 넘어온 게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이노슈어라는 이제 얘네 흔히 우리 얘기하던 그 3대 레이저 회사 중에 하나를 음, 이제 인수할 수 있었던 음, 것도 사실은 그러고서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타이밍 음. 진짜 기민하게 잘 됐죠. 그 루트로닉에 있을 당시에 가장 좀 공을 들인 제품이 클라리티 클라리티도 근데 모든 게 다 공을 다요? 들였죠. 예, 뭐 하나하나 빠질 수가 없죠. 요즘 나오는 루트로닉 제품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R&D 주로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R&D 분들이 많이 바뀌신 걸로 알아요. 진짜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루트로닉 말고도 또 클래시스에도 있었고 현재는 또 아그네스 메디칼에 네. 직원으로 있는 거죠? 아고네스 메디컬은 예, 이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회사에 이렇게 계속 그 몸을 담고 일하고 그래요? 뭐 하면 안 어떤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편집장님이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추궁을 하는 아 내가 것이 내가 옛날 기자 생활에 이 저 아직 습성을 그렇군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아 그렇다니까요. 부탁을 그러니까 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몇몇의 이제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좀 같이 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숙련된 의사들이 이 장비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음, 좀 처음 사용해 보거나 잘 모르는 이 업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 그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자라고 했을 때 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 하게 된 거였고 아그네스 메디컬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제가 하던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아, 하던 스타트업이 네, 있는데 있었, 그게 이제 B2C를 뭐 염두에 두고 하던 거라서 되게 뭔가 좀 지지부진하던 상태였는데 거기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건영 선생님한테 굉장히 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여러 가지 멘토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M&A가 이루어지면서 된 거죠. 아, 인수를 하셨어요? 네, 안근혜 원장님이? 네, 그게 뭐 스킨 뭐였죠? 저 스킨십. 스킨십. 그래서 지금은 100% 자회사가 됐어요. 거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장비나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하고? 저는 이제 COI가 생기가 컨플릭트가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도 좋고 저 장비도 좋다고 막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경쟁 장비인 경우에 두 개가.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제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선을 긋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회사에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겹치는 게 있거든요. 클래시스도 지금 이루다를 인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죠? 뭐 예. 전 직장인데 뭐, 클래식은 지금도 지금도? 네 그래서 그건 서로 양해를 구하고서 이제 하는 일을 분리해서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어디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뭔가 그걸 제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아, 그 제조사들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